아침의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5월 2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우성입니다. 자,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어린이날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약간 노래가 우리 미국 주식 시장하고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왜 그러죠? 4월에는 붉은 노을이 그렇군요. 일렁였다면 푸르구나. 5월에는 푸르구나. 예, 푸르게. 네, 푸르게 돼야 되고 또 계절의 여왕이니까 네. 얼마나 좋을 때입니까? 상승해야 되는데 말이죠. 네, 우리들은 잘한다라고 했죠. 우리들의 자산이 잘한다. 라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말들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5월이 됐으면 좋겠어요. 보통 네. 우리가 역사적으로 4월이 좋았고 5월에는 뭐 세린 메이 뭐 이런 얘기 있지만 4월에 악재가 선반영됐기 때문에, 때문에. 5월에는 좀 다른, 이번에는 좀 시장에 남아 있어도 좋을 네. 그런 5월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될 것 같아요, 저는. 왜 그러시죠? 아니, 네. 4월에 좋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빠졌잖아요. 네. 반대로 또 5월은 또 좋겠죠. 그래야죠. 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지 네. 또 인지상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습니다. 4월에 참 지난 4월 마지막 거래일도 쉽지 않은 정말 어려운 그런 시장이었는데 5월에는 부디 푸르게 우리 주식시장, 미국 주식시장, 한국은 푸르면 안 되죠. 한국은 붉게 물드는 그런 주식시장이 연출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참 많은 다양한 이슈가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도 FMC를 비롯한 다양한 굵직한 이벤트들 그리고 관련된 지표 발표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주말에 워런 버핏의 주총이 있었습니다. 주총이 네,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또 2017년이었나요? 갔다 왔죠. 제가 갔다 왔죠. 그 자료를 저희가 잠시 후에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요 내용 관련해서 오늘 키움증권 안석훈 팀장이 워런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 주총을 통해서 어떠한 발언을 했는지 관련된 내용 자세하게 저희가 준비했고요. 또 오늘도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일주일 사이 그리고 주말에 마감된 주식시장부터 우리 장우석 부사장님 준비해 주셨는데 주제부터 볼까요? 네, 보겠습니다. 네. 믿었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부진에 3대 지수가 하락 마감했고요. 특히 다우가 5주 연속 빠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걱정스러운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제가 이걸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바로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음 그림인데요. 이 두 가지 그림을 보시면서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무서운 금일.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어떤 거는 지난주고 어떤 거는 또 지지난주입니다. 크게 차이는 없는데 숫자가 살짝 다르긴 하지만 다 네. 붉은색이네요. 차이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위에가 바로 지난주의 모습이고 밑에가 지지난주인데 똑같은 양상으로 빠졌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필이면 불금 때 빠져갖고 불금을 불편한 금요일 라든지 아니면 불금 불다 할 때 불자 불 네, 불금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 올라가기 다시 한번 기원해 보면서 종목을 보게 되면요. 지난주에는 13개만 올랐습니다. 지지난주 15개 올라가면 좀 나아진 건데 하여간 많이 빠졌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특히 위에 보시면 아마존이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14%가 빠진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무서웠던 금요일. 근데 네. 주말 사이에는 제가 잠깐 서울 지역을 이렇게 쓱 차로 지나갔는데 장난 아니더라고요. 인파가 다들 모여서 사람 많았습니다. 예, 밖에 나가죠. 주식시장에 대한 그런 힘든 마음을 술로 많이 푸시는 것 같았어요. 오늘부터 혹시 마스크 해제가 아닙니까? 맞아요. 실외에서, 마스크 예, 의무 그렇습니다. 착용이 해제가 예. 됐죠. 그래도 뭐 다들 마스크를 당장에 이렇게 빼기는 좀 두려운 그런 마음들이 좀 있으신 것 같긴 해요. 저는 끼겠습니다. 네, 저는, 저도 끼겠습니다. 예, 아직까지 좀 그렇고요. 어쨌거나 이제 각자 본인들이 판단하시는 네. 거니까 일단 하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보시면 일단 주간의 흐름을 볼 건데요. 다우가 2.5% 마이너스, S&P 500이 3.3% 마이너스, 나스닥이 3.9% 빠지면서 다시 한번 베어마켓 지짐을 했습니다. 21.2%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우스가 5주 연속, S&P 500과 나스닥은 4주 연속 빠지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장을 보신 분들은 걱정이 크실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많은 분들한테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걸 좀 하시면 어떨까?
라고 조금 보면서 영화를 보시거나 밖에 나가시거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장 보지 마시고. 지금 저희만 함께 하셔야죠. 월무분 아, 함께 지금은 하셔야죠. 보시는데 네. 굳이 뭐 MTS 보시면서 그 주가를 보실 필요 없다라는 계좌 말씀 드리는 확인하지 거죠. 마셔라.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우울한 실적 이야기를 쭉 하는데 좋게 나온 실적도 있었죠.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기대보다 좀 낮았던 네, 실적을 있었습니다. 발표한 기업들도 있었어요. 일단 믿었던 팡이 상당히 우울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 좋았습니다. 알파벳 안 좋았습니다. 빠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3.59%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알파벳이 오랜만에 EPS 매출을 둘 다 하회하면서 빠지는 상황이었고요. 메타 플랫폼스는 오히려 EPS는 비트했고 매출은 미스했는데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더 빠지겠냐라는 그런 부분이 컸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애플 좋았고요. 아마존이 상당히 안 좋았는데 아마존이 EPS 매출을 미스하면서 크게 급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해서 제가 보기에는 팡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아마존이 빠뜨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 팡에 대한 실적은 점수를 별로 안 좋은 점수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그 점수를 매기자면 한 B 정도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항상 실적을 매 분기 발표를 할 때마다 네. 내용들을 보면은 소리 없이 조용히 강하잖아요. 뭐 사실 뭐 애플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이 기대를 하고 뭔가 더 많은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고 하다 보니까 살짝 좀 실망을 하게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엄청나게 기대하지 않아도 정말 항상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 와 네, 이렇게 그렇죠. 더 많이 올랐다고 하는 그런 면모를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빅테크 실적을 많이 보는데 이렇게 못 나온 거는 진짜 한 5, 6년 만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네. 사실 빅테크들의 실적이 참 많이 좋았잖아요. 엄청 좋았죠. 근데 특히 아마존이 이렇게까지 망가질까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마존의 실적 때문에 상당히 많이 빠졌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리고 이런 실적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약간의 나아지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름 7월쯤인가요? 스프레이 일정이 7월 예, 경에 주식분할 예정돼 7월에 있죠. 지금 잡혀 있는데 전혀 지금 주가 하락에 지금 방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쵸. 예, 그래서 지금 뭐 사실은 이제 스플릿도 장이 좋을 때 해야죠. 이렇게 안 좋을 때 하게 되면 별로 빛을 못 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가 팡의 실적이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GDP의 모습인데 경기가 좀 안 좋아지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번 분기에 역성장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마이너스 1.4%가 감소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높은 물가, 공급망 제약, 특히 정부 지출이 감소하면서 약간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다. 사실 침체가 좀 가까워졌다는 것도 보여준 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나마 다행했던 것이 소비가 증가하면서 이거는 한 달 만에 끝날 부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3번 높은 물가 가운데서도 소비가 증가한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번 GDP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간 낮게 좀 보시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높은 물가를 보여주는 3월 달에 개인 소비 지출을 보여주는 건데요. PC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1980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까지 올라갔는데 무려 6.6을 찍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난달에 6.4에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만약에요 이번 주에 FOMC가 열리면 어쩔 수 없이 OGPP는 확실시하라고 보시면 될 것 거의 같습니다. 뭐 지표 보니까 97%가 50bp 인상 쪽으로 가 있더라고요. 100% 없으니까 거의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다음 달에 얼마나 올릴 건가 네. 하는 건데 다음 달도 50% 예상하니까 각자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PC이고요. 코어 PC는 좀 낮아지는 모습 보였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휘발유가가 떨어지면서 약간 나아졌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그 다음 달에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이면 정점이 찍지 않을까라는 기대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시장 상황이 물론 좋은 걸 찾아보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좋은 게? 좋은 거 많이 빠졌다. 네, 밸류에이션 저는 매력이 좀 있다. 솔직히 얘기하면 최근에 좋은 게 안 보여요. 많이 빠진 거 외에는. 많이 빠진 거 좋은 게 아니죠. 사실 근데 일단은 실적이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네. 실적을 워낙 많이 기대했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시장에 대한 얘기를 거의 안 합니다. 밖에 나가면. 실적이 좋아야 얘기하죠. 그렇죠. 실력이 좋아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아서 이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많아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또 주요 빅테크 기업들에 있어서는 많이 나타나지 않아서 좀 아쉬운 부분도 많은 것 그렇죠. 같아요. 해서 이번 주에 나오는 연준의 FOMC 미팅이 되게 중요한데 그때 나오셔갖고 말이죠. 물가가 좀 정점에 이르르고 있다 하면서 다음 달에는 조금 낮출 걸로 예상한다는 멘트를 해주면 어떨까. 금리 인상의 속도나 예, 뭐 이런 속도를 걸요? 낮추는 게 오르지 말자는 게 아니고 그런 기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히 기대했다가 또 더 강력한 매파적인 발언을 우리 시청자분들 엄청 실망하실 거잖아요. 제게 얘기하는 거는 75bp는 하지 마시고 그냥 50bp 50 정도에서 정도로만? 하면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니까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 안에서 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해보고 네. 4월달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4월달인데요. 4월 한 달간의 등락입니다. 나스닥 13.3% 하락했고요. S&P 8.8%, 다우가 4.9%가 빠지면서 이게 연중이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한 달 동안에 빠진 거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빠졌고요. 연준의 긴축, 금리 인상, 물가, 중국의 코로나, 전쟁까지 더해지는 그런 악재가 나오다 보니까 많이 빠졌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을 봐도 이게 다음 차트를 좀 보면서 분석을 해볼 텐데. 네, 다음 그림 보시면 이게 이제 연중의 흐름과 옆에 있는 4월달 같이 보는 건데요. 네. S&P 500 세 번째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중으로 보게 되면 13.3%인데 4월달에 8.8%가 빠져갖고 거의 4월달 흐름이 거의 기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예, 4월달에 대부분이었죠. 빠진 거다. 그다음에 보시면 나스닥도 역시 21.1%가 지금 현재 연중의 흐름인데 무려 13.3%가 올해 이번 달 빠졌기 때문에 4월달 흐름이 역시 자주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밸류가 가장 좋았는데 밸류도 역시 빠진 거의 대부분이 4월달 하락이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4월달 이렇게 안 좋았는데 원래부터 안 좋았냐. 좋았던 거가 보통 4월달이었거든요. 해서 5월달은 세린 메이가 아니고 우리 바이 메이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한 거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버크셔의 주총에서 네. 워런 버핏 온께서 4월에 주식을 추가 매수를 하지 않았다라고 밝히셨더라고요. 네. 5월에 사실란가? 아 그것도 있고 잠깐만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럴 수 네. 있고요. 이분이 보니까 액티비전 블리자드 샀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갖고 뭔가 좀 잘 가는 거에 베팅했기 때문에 그런 식의 투자는 전 좋아합니다. 비트코인 하지 않고. 네, 그래서 네. 물론 할지 안 할지 아무도 모르겠습니다만 하겠죠. 왜냐하면 지금처럼 쌀 때가 있겠습니까? 그쵸. 주식 살 때가. 그래서 그때 좀 이따 말씀하시겠지만 지금의 시장 상황 뭐라고 했냐면요. 누군가는 불편하겠지만 버크셔의 입장에서는 기회가 되고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걸 잘 그 한번 기회가 네. 4월에는 안 사셨으니까 5월에는 좀 매수의 시그널이. 그 얘기가 더 빠지면 더 매수하겠다는 얘기니까요.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있어서 시장 지수 가운데 좀 큰 형님 격이 되는 다우 지수의 흐름이 영신통치가 않았어요. 저는 처음 본 데를 하락을. 네. 처음입니다. 근데 다우지수 수모인데요. 11주 중에서 10주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딱 보신 것처럼 3월 21일 외에는 다 하락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히려 최근 하락폭을 더 키우는 상황이었고 야 이렇게 무거운 다우지수 빠지면 어떡하냐 하는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 그렇죠. 이거 어떻게 됩니까? 다우지수 빠지는 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 없습니다. 네. 그냥 기다리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어쨌거나 5월 초에 모든 이제 이벤트가 몰려있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 좀 올라가기를 다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주간 그 다음에 한번 맵을 볼 건데 맵이 이제 별로 없으면 종목수가. 근데 보신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역할했습니다. 자기 역할을. 이거 주간 단위죠. 주간 단위 모습입니다. 예. 2번 메타 플랫폼스 역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3번이 좀 문제가 되는데 아마존과 테슬라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아마존은 아시겠지만 시장이 안 좋았고 테슬라는 또 트위터 때문에 주식을 파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주가가 빠졌다는 거 확인시켜 드립니다. 자, 4번은요. 일라일리 머크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시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제약주 꼭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약주 잘 모르시게 되면 관련 ETF가 있거든요. IH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번 전체적으로. 비자 마스터카드 역시 시장이 좋았고 또 사실 이제 경기가 열리면 이게 가장 큰 수혜주가 아닌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이 지난주에 비자 실적 발표 내용 보면서 여행 관련한 매출 부분에 있어서 확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지금 이미 여행 예약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지금 예약이 안 됩니다. 왜요? 아주 유명한 관광지는 아니 경기가 끝났고 네. 막 몰리는 바람에 아, 예약이 너무 안 비싸서? 돼요. 예, 예약이 안 됩니다. 그럼 저희는 뭐 올해는 못 가야겠네요. 내년으로. 돈 열심히 벌어서. 국내 여행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예, 제주도 같은 데. 예, 국내로. 그렇게 예, 하시면 좋을 것 해외는 같고요. 예. 내년에 가는 네, 걸로. 그렇습니다. 예. 예. 비자 마스터 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실적 우리도 좀 증가시키게 여행 좀 가보고 싶네요. 네. 자, 오늘 월요일이니까 또 고맙다 시리즈 3가지 준비하셨는데 어떻게 쉬우셨어요? 어려우셨어요? 제가 오늘 좀 늦게 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걸 준비하다가 쉬었죠? 늦게 왔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하지만 해야죠. 하는 거는. 네, 첫 첫 번째 번째 고맙다. 고맙다. 애플인데요. 900억 달러 다는 바이백을 발표했다는 겁니다. 이게 110조 원이니까 네.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사상 최대 금액이고 물론 장이 빠지면 어렵겠지만 이런 바이백이 또 시장에 좀 큰 힘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걸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모든 기업들이 바이백에 열중하는 그런 모습이니까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번째. 워런 버핏인데요. 주총을 성공리에 마감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 나이가 혹시 몇 년생인지 아십니까, 여돈 앵커? 30 몇 년? 30년생이고요. 찰리 머건이 24년생이거든요. 얼마나 이게 힘든 과정입니까? 근데 무사히 끝냈고 저는 내년에도 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해 보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이 줬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격언들 상당히 마음에 안 든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잠시 후에 또 우리 안석권 팀장님께서 자세한 주총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으니까 자세한 내용을 잠시 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고맙다는 미리 고마워. 고맙다 5월 예. 반등을 기대하마 해서 헬로우 메이인데요. 헬로우 메이 우리가 보통 세린 메이인데 그게 아니고요. 다시 한번 5월 달은 좋은 걸 기대하면서 한번 바이해보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정 만약 장이 안 좋으면 밖에 나가서 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꽃을 보시고 예, 즐기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의 돈꽃은 바로 저 여도원이고요. 예, 우리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좀 달랠 수 있는 꽃들은 밖에 또 있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뭐냐 이렇게 막 악플 다시 마시고 좀 웃으시라고. 5월에는 4월에 우리가 인상 찌푸리면서 살아왔다면 5월에는 가정의 달이고 네, 그렇습니다. 또 4월만큼은 또 안 좋지 않지 않겠습니까? 4월 때만큼 나쁘겠습니까? 네. 예, 희망을 그러한 가지셔야죠. 희망을 가지면서 예. 여기 날파리가 한 마리 있어서 제 귀를 간지러는데 이런 시장에 날파리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날려 네, 다니는 그렇군요. 게 여기 옆에 지금 막 다니는데 네. 이런 것들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는 딱 초심을 유지하면서 뚝심을 갖고 투자를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은 여기까지 확인해 보고요. 잠시 후에는 키움증권 안석훈 팀장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총균세가 이제 끝났어요. 그것도 땅, 돈, 힘입니다. 그동안 거의 경제를 중심으로 세상 분석을 해왔다. 경제라는 이론과 그물망을 가지고 설명하던 3, 40년은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것들이 필요한데 정치 경제, 지정학 그와 함께 정치 철학. 블랙스완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회색 코뿔소가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인데 방심하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걸리면 인지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내가 저기서 돈이 흐른다고 지금 몇 년째 얘기합니까 지금? 예? 전하, 기운을 풀 끝나게 할 영약이 도착했습니다. 아니, 본황칠 통장어주 뼈만 넣고 끓인 것이냐? 아니옵니다, 전하. 국내산 민물장어를 통째로 넣고 끓여냈다 하옵니다. 어허, 몸에는 좋겠지만 비릴까 걱정이구나. 식전 대보탕의 원료와 함께 제주 본황치까지 넣어 잡내를 싹 잡았다 하옵니다. 바로 이 맛이로다. 어서 이 통장어즙을 널리 전파하도록 하거라. 지친 하루를 위한 솔루션. 통장어 한 마리의 아르기닌을 한 포에 담아낸 보낭치 통장어.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주말 사이에 열렸던 버크셔 네. 해서웨이의 주주총회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을 해볼 텐데요. 키움증권 안석훈 팀장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버크셔 해서웨이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탐구를 네. 해봤었잖아요. 그 후에 사실 그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는 그 주총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굉장히 또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분들에게 그렇죠. 많은 귀감을 줘서 네. 오늘 또 어떤 내용을 준비해 주셨는지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은 일단 버크셔 해서웨이가 주주총회를 매년 그 개최를 하고 있는데 네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주주총회 가는 법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알려주세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네네. 제일 관심 있는 부분 빼고 네. 실적에 대한 부분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매수한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 잠깐 드리고 그리고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의 이슈거리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아마 이번 주에는 계속 버크셔 해서웨이에 대한 뉴스들이 나올 거라서 그쵸. 뉴스 나오시면 계속 살펴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1분기 펀드 투자 상황은 5월 둘째 주 말 정도 되면 또 공개가 될 거니까 그때 한번 더 정확하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먼저 버크셔 해서웨이 회사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단순히 이제 투자 회사가 아니라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네. 다국적 기업입니다. 1839년에 섬유업체로 시작을 했고요. 1962년에 워런 버핏이 주식을 매입하기 시작해서 경영권을 확보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그냥 주식 그 차익을 보기 위해서 매수를 하다가
이거 이상한데 안 좋은데 해서 아예 경영권을 인수해서 사업 구조를 개편하게 됩니다. 1967년 보험업에 진출을 하고요. 그다음에 1985년에 섬유업을 정리하면서 이후로는 계속 인수합병을 하면서 규모를 키워왔습니다. 현재 미국 상장사 중에 매출이 4번째로 크고 직원 수는 8번째로 많은 기업 집단이고요. 현재 보험, 철도 및 에너지, 제조, 서비스 및 소미유통 4개 사업 부문을 영위하고 있고요. 이 사업 부문별로 그 실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다들 요거 매번 말씀드릴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시는데 회사의 그 그룹 본사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이제 기획조정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버크셔 해서웨이는 다 개별 독립 그 운영을 하고 있어서 본사에 26명만 근무를 합니다. 대부분은 이사진이고요. 실제로 이제 운영 업무 하는 직원들은 얼마 안 돼요. 네, 그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버크셔에서웨이 주주총회가 이번에는 4월 30일부터 오늘 방금 전에 끝났다라고 하던데. 토요일, 그러니까 5월 1일, 일요일까지 해서 금토일 보통 열리고요. 매년 5월 첫 번째 주말에 열려요. 그러니까 이번 주, 그러니까 5월 1일이 일요일이었죠? 그러니까 일요일이 낀 미국 날, 시간. 일요일이 낀 날에 지금 요번에 그래서 좀 네. 빨리 열렸고요. 보통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네. 또 2년, 거의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대면 행사로 진행이 됐고요. 네브라스카주에 있는 오마하, 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이 고향이고요. 오마하에서 CHI 헬스 센터라는 곳에서 열렸습니다. 기존에는 센츄리 링크 센터였는데 스폰서가 바뀌었더라고요. CHI 헬스 센터로 바뀌었고요. 요 주주총회에 대해서는 지난 1월 달에 주주총회 안내 보도자료를 통해서 안내를 했었습니다. 올해는 대면 행사를 한다.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요 우측의 사진은 지난 2017년에 저희 장호섭 부사장님하고 이하영 교수님하고 주주총회 다녀왔을 때 네. 촬영한 사진. 피디님 좀 사진 좀 보여드렸습니다. 보여주세요. 요거 한 깜짝 놀라실 겁니다. 4만 명 그때 주주총회 때 4만 명이 모였었고요. 네. 보통 3만에서 4만, 많게는 5만까지 모이는데 그림 좀 넘겨주세요. 네네. 네. 올해 상당히 컸을 거고요. 자, 요거는 이제 그 2박 3일 동안 행사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4월 29일 이번에는 금요일 날 쇼핑데이가 보통 열려요. 그 칵테일 리셉션이라는 행사가 있는데 요 CHI 헬스센터 이벤트 홀이 상당히 크거든요. 여기 둘러보는 데도 한 2시간 걸려요. 아, 그래요? 근데 여기는 자회사하고 투자사들의 상품하고 서비스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2017년에 부사장님하고 교수님하고 같이 네. 갔을 때 어. 이제 사진을 몇 장 찍었는데 되게 젊으시죠? 머리숱도 많으시고요. 장우석 부사장님 많이 젊으셨네요. 머리가 다 어디 예, 갔습니까? 피부도 뭔가 팽팽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셨었네요. 예. 그리고 재밌는 건 이 쇼핑데이는 정말 쇼핑데이예요. 무슨 말이냐면 무언가 살 수 있게. 공짜로 주는 게 없습니다. 아, 다 돈 주고 사나요? 우리나라는 뭐 행사를 가면 네. 뭔가 주는 게 많잖아요. 네. 볼펜을 주거나 노트를 주거나 뭐 이런 마우스패드를 주거나 하는데 버크셔에서의 주주총회 가시면 쇼핑데이 가시면 무조건 돈 주고 사야 됩니다. 그래서 쇼핑데이입니다. 뭐 할인 없나요? 할인. 할인을 해주긴 해요. 네. 이제 주별 여러 주에서 이제 미국의 그 투자자분들이 오니까 텍스는 빼줍니다. 어. 네, 텍스 빼주고 할인을 조금 해주는데 그렇게 싸진 않아요. 대신에 워낙 워런 버핏 바들이 많다 보니까 그 케찹 번들 박스 있잖아요. 크래프트 박스 들고 다니시고요. 코카콜라 박스 들고 사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거를. 뭐 워런 버핏 에디션 이런 건 있겠죠. 저희가 갔을 때 워런 버핏 에디션이 하나 있었습니다. 체리 코크. 그 중국에만 출시한 제품인데 캔이 다 중국어로 써 있고요. 맞아요. 네, 그거 제가 그거 사오려고 짱구를 굴리다가 포기했죠. 오늘 단어 선택이 그거를 배로 가져와야 되는데 네. 운임이 장난이 아니라서 그쵸. 네, 그거 포기했었고요. 네, 어쨌든 자, 다음에 토요일에 이제 주주총회 본행사가 열려요. 오전과 오후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는데 워런 버핏하고 찰리 먼거가 직접 참여해서 주주들 질문에 답변을 합니다. 보통 그 행사장 문이 열리는 게 아침 7시인데요. 몇 시부터 줄을 서는지 아세요? 7시니까 한 뭐 5시부터 줄 서나요? 2시부터 씁니다. 2시부터. 아이고. 이유는 그 지금 요 그림에 앞자리가 보시면 그 워런 버핏 회장하고 찰리 먼거 부회장이 이제 앉아 있잖아요. 네. 이 단상 앞쪽에 한 200석 정도가 있어요. 따로. 거기에 질문을 의자. 할 수 있어요? 거기에 앉으려고 아침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새벽 2시에. 제가 12시부터 한번 열어봤거든요. 자정에도 있는데 네. 그때도 한두 분씩 있고요. 그리고 2시 때부터 나와서 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미 4시, 5시 되면 끝난 거죠, 이제. 그만큼 이제 인기가 좋고요. 대신에 가서 보신 분도 이제 느끼시겠지만 워런 버핏의 나이만큼 투자자분들도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 5, 60대 분들. 그리고 이제 아이를 손자를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가면. 네. 저희가 오히려 되게 젊은 축에 드는 상황이에요. 자, 어쨌든 이렇게 주주총회가 이번에도 열렸고 이 질의응답 시간에 이번에도 한 60여 개 질문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그냥 네. 바로 준비 없이 네. 답변을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올해는 CNBC에서 라이브로 진행을 했고요. 기존에는 야후바이낸스에서 네. 진행을 했었고요. 저도 이제 잠깐 좀 봤는데 좀 불안해요. 왜요? 너무 이제 나이 드신 게 티가 많이 많이 나서 그러니까 음색이 전 기사로만 봐가지고. 작고 이 소리가 작아지셨어요. 찰리 멍거 부회장은 더 하고, 기력이 많이. 네, 기력이 많이 세하시는 쇠하셔가지고 내년에 찰리 멍거 부회장이 나오실 수 있을지 좀 걱정되더라고요. 워런 버핏도 상당히 이제 노쇠한 게 좀 보여져서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행사는 보통 일요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일요일 날 일요일 아침에는 5km 달리기 대회가 있어요. 이게 아침에 8시부터 하는데 한 1시간 정도 걸어가면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요거 하고 나면 워런 버핏이 그 마스코트화 되어 있는 메달 하나씩 줍니다. 약간 축제 같네요. 네, 진짜, 축제 같은 거예요. 주총이. 근데 여기도 죽자사자 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년 그 기록을 경신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뛰는 분들이 있어요. 뭐 여기서 5km. 1등하면 버핏이랑 뭐 사진 찍을 수 있나요? 그렇진 않은데 그게 기록이 남아요. 이 브룩스라는 그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유하고 있는 네. 그 스포츠웨어 브랜드가 있거든요. 요거 현대백화점에 가니까 브룩스 알죠?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그 관리를 해요. 데이터 관리를. 그래서 매년 1등 사진 나고 뭐 이런 걸 좀 네. 보여줘요. 웹사이트 내에서. 당시 저희는 찬찬히 걸어서 잘 메달을 땄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에 주총회 연 거는 뭐 이런 축제를 즐기게 하는 것도 목적이겠지만 여러 가지 실적 발표나 앞으로에 그렇죠. 대한 비율을 좀 제시했잖아요. 실제로 버크셔 해서웨이는 매번 실적 발표할 때 토요일에 발표합니다. 그래서 금요일까지 실적 발표하고 모두들 쉴 때 버크셔 해서웨이는 딱 실적을 발표해서 주말에 또 기자분들이 상당히 바쁘죠. 그 데이터 정리하시느라고. 일단 실적 말씀드리기 전에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에서 워런 버핏이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보면 그 액티비전 블리자드 지분을 9.5%까지 확대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에 성공할 거다. 그럼 차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본다. 그러니까 차익에 베팅을 두고 주식을 계속 매수하고 있다 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계속 매수를 하는 것 같아요. 4월에는 뭐 매수를 안 했던 것 같은데 5월에도 또 일부 가능성이 있어서 현재 인수 가격 대비 주가가 낮은 상황이라 인수하고 나면 그 가격만큼의 이제 차익이 발생하니까 그걸 보고 지금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 쉐브론도 엄청나게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데 연말에 4억 달러 정도 보유하고 있었는데 지금 1분기 말 기준으로 259억 달러까지 그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5배 정도 늘어났으니까 상당히 많이 보유 수량이 늘어났고요. 네. 여기에 엘러겐이라는 업체도 3월 달에 보험업체 인수를 했었고요. 또 HP도 지분 일부 인수했었고 옥시덴탈 페트롤리엄은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서 이것도 시장에서 계속 그렇죠. 이슈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런 주식들을 사는데 한 510억 달러 정도를 썼다고 하고요. 그리고 자사주 매입은 대신에 이번에 많이 줄였고 보유하고 있던 국채를 많이 팔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인수 자금을 충당한 것으로 보여요. 그 쉐브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벌써 4순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지금 선이죠. 애플,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다음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다음 순위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게 근데 또 약간의 시장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로 다가오고 있어요. 요것도 일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더불어서 주식시장이 도박판이 됐다. 월가의 그 탐욕이 다시 한번 나타났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질문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비트코인은 아무 가치가 없다. 나쁘다라고 표현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네, 그렇게까지 하시고요. 네. 찰리 멍거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라는 표현도 했었어요. 이전에. 그만큼 아무 의미가 없다. 사실 워런 버핏 같은 경우에는 금도 가치가 없다고 하는 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부가가치를 발생시키지 그쵸. 않는다. 그래서 금도 사실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 하물며 비트코인은 아무 의미가 없다. 25달러에 준다고 해도 나는 안 산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셔서 시장에 돌아가는 상황하고 약간 그 차이는 좀 보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제 1분기 실적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이 708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0%가 늘어났어요.
이 어려운 상황에도 매출이 10% 늘었다는 건 되게 엄청난 일이고요. 물론 이건 인수합병 이슈도 있으니까 그 부분부터 포함해서 반영을 하긴 했지만 보험 부분이 한 6% 정도 성장을 했고요. 철도하고 에너지 6% 정도 성장했습니다. 에너지 부분이 성장을 좀 했고요. 제조 부문도 한 16% 정도 성장을 했고 서비스와 소매유통도 10% 이상 성장하면서 이 와중에도 여전히 성장하는 모습을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54억 6천만 달러로 전년에 117억 달러였는데 한 62억 5천만 달러가 줄었어요. 이유는 주식평가 손익 때문이고요. 사실 사업 부문 자체로 보면 우리말로 전문용어로 똔똔했다. 큰 차이는 없었다. 그 보험이 조금 부진했고요. 그 외에는 대부분 성장하는 모습을 계속 보였는데 주식평가 손익이 거의 63억 달러 마이너스가 나면서 판이 완전히 바뀌었죠. 여기 보시면 인베스트먼트 앤 데리베이티드 컨트랙트 게인이라고 해서 여기에 작년에 46억 9,300만 달러 수익이 났었는데 올 1분기에는 마이너스. 10억 8천만 달러 마이너스가 났으니까 거의 63억 달러 정도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실제로 요거는 근데 장부 가치가 아니고 실제로 회기년도 말 기준에 시장 가치를 반영하면서 이렇게 갭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2017년 회계년도부터 버크셔 해서웨이도 이 GAAP라는 회계 기준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 당시에 워런 버핏이 한마디 했습니다. 이거는 그 시장의 가격을 반영한다는 건 상당히 그 오류의 가능성, 오차의 가능성이 크다. 당시에도 좀 비판을 했지만 그래도 이제 법이 바뀌었으니까 적용을 했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 사실 매 분기 실적이 오락가락해요. 주식평가 손익 때문에. 하지만 사업 부문 여전히 견고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사회 이슈가 좀 있습니다. 이번에 특히 좀 이야기가 크게 나왔던 게 이사회 의장직을 교체하자.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 이사회 의장과 CEO를 동시에 지금 워런 버핏이 맡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내에서 이걸 분리하면 좋겠다. 너무 나이가 많이 드셨다. 의사결정에 문제가 있다. 이런 그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특히나 이제 미국의 최대 연기금인 캘리포니아주 공무원 연금, 이 캘퍼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버크셔 해서웨이에 한 23억 달러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리를 하자. 그 의장직에서 내려오면 좋겠다 하고 있고 또 기후변화 관련 정보의 공개와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탄소 배출 저감 운동 전 세계적으로 계속 하고 있잖아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버크셔 해서웨이의 지금 움직임을 보면 에너지, 전력, 유틸리티 업체들에 대한 인수를 계속 하고 있고요. 관련 기업들에 대한 주식도 계속 매수를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그 기후변화에 대응한 어떤 이야기들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다. 버크셔 해서웨이 그 기업 집단 내 기준으로 어떤 이야기가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라. 이런 요구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행동주의 펀드인 페더레이티드 허미스에서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캘퍼스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 니네 자꾸 이렇게 환경이 좋지 않은 사업을 하면 그러니까 ESG 경영에서 좀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내놔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워런 버핏은 각 계열사에서 충분히 하고 있다. 그걸 뭐 우리가 직접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금 이슈화가 되고 있고 이야기가 커지고 있는데 뭐 이사회에서는 사실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워런 버핏의 우호 지분이 거의 30% 이상이기 때문에 이런 의제가 나온다고 해도 부결되거든요. 대부분. 근데 자꾸 이제 문제가 돼서 언급이 된다는 것 자체는 기업에게 좋은 상황이 아니니까 향후에 워런 버핏이 은퇴 후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더 어떻게 더 거세질지 이런 것도 좀 참고해서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버크셔 해서웨이의 이 주주총회가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근데 저는 그 발언 중에서 가장 좀 네. 저한테 확 와닿았던 발언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 시기에 주식 투자에 대해서 이 대처 방안을 이렇게 답하셨더라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이 아는 기업을 사라. 뭐 그렇죠. 어떤 아는 기업이라면은 뭐 우리 부사장님 뭐 엔비디아 말씀하실 그렇죠. 수도 네, 있겠고 그렇죠. 뭐 애플을 말씀하실 네. 수도 있겠지만 약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내가 항상 쓰고 있는 내가 매일 가는
그런 기업들을 더 눈여겨 그렇죠. 보는 게 좋겠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네. 들려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말에 좀 귀를 많이 기울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좋은 얘기죠. 음. 사실 이제 그 도박장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네. 시장을. 네. 상당히 조금 지금 어지러운 시장에 대한 좋은 격언인데 그게 가장 중요한 내가 아는 네. 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모르는 기업도 주가 많이 올라갈 만한 기업도 많이 투자하니까 약간 좀 거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버크셔에서의 주주총회 관련해서 쭉 우리 안석훈 팀장님 확인해 주셨고요. 또 언제 나오실 건가요? 다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네, 다다음 주에도 기대되는 내용들 확인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안석훈 팀장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신과 함께해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전 세계 이야기 돌아다니면 아 정말 내가 무식하구나. 아이 뭐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도 이렇게 또 알다가 또 오른쪽 귀로 들어가면 또 왼쪽 귀로 흘러나가는 게 저희 기억력이고 또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저자는 이제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은 인적 자본, 즉 노동자,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 자기가 쭉 여러 나라를 연구해 보니까 중진국 덫에 걸리는 나라들을 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 수준이 높아져야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이번에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양영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양입니다. 자, 주말 라이브 네. 또 열일 하셨더라고요. 뭐 열일을 뭐 부사장님이 하시고 저는 뭐 집에서 열일보다 조금 일을 했었는데 네. 그날 있었던 거 그 워낙 중요한 거라서 간단히 개념부터 한번 간단히 요약을 네. 해드리겠는데요. 저 요약본은 저희가 미줌에 올려놨거든요. 제목은 폭락으로 마감한 4월 증시. 예, 그런 모든 명심해야 할 세 가지 팩트 체크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화면에 올려놨는데요. 저희가 세 분 얘기 그 크리스 웨슨이라고 팩포스턴 리서치에 대해 이분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이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뭐를 해야 되는지 그 얘기 한 세 가지로 정리해봤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그냥 요약만 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에 경험에서 교훈을 얻으라는 얘기죠. 그때 주가가 보름 만에 한 20일 정도에 35%가 떨어지고 나서 떠났던 사람들은 한마디로 이제 복구가 안 됐죠. 그리고 대부분 다시 산 사람들이 대부분 20-30% 오히려 올라서 사거나 아니면 50% 회복한 다음에 샀죠. 아시다시피 그 다음부터 주가는 거의 배가 올랐죠. 지수가요. 80% 올랐으니까요. 두 번째는 초심을 기억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심이라는 게 별거 아니라 각자의 투자를 시작했던 기본 이유가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나는 단기 투자를 엄청 열심히 밤새 갖고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면서 돈을 벌겠다는 분도 있겠고요. 어떤 분들은 대부분은 이제 금리보다 좀 더 벌면 되겠다. 그러면서 나는 장기 투자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현금이 일을 하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현재 주식시장은 저평가라는 얘기죠. 이건 그날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기업이익은 꾸준히 좀 상승하는 추세라는 거죠. 물론 마디마디 10년에 한두 번 정도는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익이. 근데 올해만 하더라도 이익의 증가폭이 줄어들어서 그렇죠. 이익이 증가하는 건 맞거든요. 올해 S&P 500의 주당 이익이 한 $230로 발표됐습니다. 그렇죠. $230면 지난 금요일 날 주가 4,130포인트거든요. 딱 나누면 값이 떨어지잖아요. 17.9배입니다. 지금 DR이요. 17.9배면 5년 평균이 18.5배, 6배 정도 되거든요. S&P 500이 훨씬 지금 저평가돼 있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표를 그날도 보여드렸다시피 1년 투자했을 경우에 1928년 이후에 미국 시장의 역사는 상승했을 경우가 70%, 하락했을 경우가 30%라는 거죠. 물론 하락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들을 좀 염두에 두자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 더 딥과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매수랑 꾸준히 주식 사냐. 제가 금요일 날 했을 때 이게 위아래가 숫자가 틀려갖고 헷갈렸는데 이거 정정해드렸는데요. 바이 더 딥이라는 건 이제 떨어질 때 오늘 당장 사는 게 아니라 주식 항상 떨어질 때 사. 더 떨어지면 사자는 얘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많이 떨어졌지만 어떤 분들은 야, 한 5% 더 떨어지면 사자. 10% 어떤 분들은 20%더 떨어지면 사자는 분이 있겠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정기적으로 나는 매주 월요일 날 샀다. 아니면 매달 25일 날 샀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사는 분이 있는데 그 차이가 보면
어느 게 맞냐는 걸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이것도 역시 역사적 평균을 보면 하락으로 기다렸다 1% 떨어질 때 샀을 경우가 조금 이기긴 이겨요. 평균적으로. 한 달, 이거는 한 달 90일, 30일, 90일, 365일이거든요. 조금 이기긴 이깁니다. 처음에 바로 사는 것보다 1% 떨어졌을 때.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1% 떨어지는 게 사는 게 아니라 3, 5, 10% 정도 떨어졌을 때 사기를 원하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평균을 보면 시장에서 수익이 더 나지 않았다는 얘기, 오히려 시장보다 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에서 타이밍을 재고 이런 것보다는 꾸준하게 주식을 사서 모아가는 것이 진정한 미국 주식 투자의 기본이다. 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요약이었으니까요. 이게 혹시 이게 좀 너무 짧으니까 좀 자세한 내용을 토요일 날 했던 거 다시 한번 자세히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주말에도 방송을 하셨던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해주셨고요. 지난 4월의 시장을 그럼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 필요가 4월은 있죠. 한마디로 폭락이었죠. 폭락이었고 이런 일이 또 다시 벌어질까 할 정도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하락폭은 지난 팬데믹 때보다는 덜했지만요. 4월 달에 나스닥이 13.2% 떨어지면서 리만 사태 때보다 더 많이 떨어졌거든요. 리만 사태 때 보면 이게 17%, 18% 떨어진 거에 비해서는 그 다음 이후로 좀 최근 이건 월간 하락폭입니다. 월간 하락폭이요. 1월부터 4월까지의 그 흐름 보면 이거는 S&P 500인데요. S&P 500이 이건 다우지수가 올해 들어서 연초부터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S&P 500이 떨어졌죠. 13% 넘게 떨어졌고요. 나스닥은 23% 정도 떨어졌죠. 연초 대비 떨어졌는데 이거를 1월부터 4월까지만 보면 이게 언제 이후 처음이냐면 1939년 이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90년 만에 처음 있는 얘기잖아요. 80년, 90년 만에 처음 있을 정도로 1월부터 4월까지 이후 최대 폭락입니다. 그럼 이제 이 다음이 궁금하잖아요. 네.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 주식은 좋으나 나쁘나 항상 통계가 존재합니다. 통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과거에 이런 사례가 정확하게 분석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예측을 좀 도와줄 뿐이죠. 물론 늘 다들 아시지만 과거의 통계일 뿐이죠. 미래 우리가 예측할 수 없지만 저는 이런 거 보고 제가 이런 거 어떻게 계산할 방법 없다고 검색해 보니까 또 바로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게요. 여러분 이거 한번 캡처 뜨시고 특히 저희 방송은 제가 알잖아요. 저희 방송은 저희가 새벽마다 이렇게 자료를 보내드리는데 저희 회원님들한테 미주미 그 멤버십 회원님들한테 보내드리는데 저희는 증권회사 직원들이 엄청 봅니다. 저희 방송을. 그리고 증권회사 자본들이 많이 보고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캡처 떠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오늘 이 자료도 모두 저희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요. 어디죠, 부사장님? 야미잘 카페. 야미잘 카페에 올려드릴 텐데 이렇게 많이 하락한 이후 주가 어떻게 됐을까? S&P 500과 나스닥 두 개 다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S&P 500은 1928년부터 생겼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당시에는 90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1971년이니까 오늘 S&P 500과 나스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요, 올해 보면 28일까지입니다. 이게 계산이요. 근데 지금 13%가 넘었는데요. 여하튼요, 10% 이상 떨어졌을 경우가 이렇게 과거에 5번이 있었어요. 가장 최근은 1970년대에 있었는데요. 처음 보죠. 첫 한 달 동안 이게 빨간색은 그냥 마이너스 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아주 옛날 얘기지만 다 통계니까요. 보면 첫 한 달, 두 달도 마이너스 났고요. 특히 가장 최근이었던 1970년은 첫 한 달 여전히 6%더 떨어졌고요. 그 두 번째 달까지도 10%가 더 떨어졌고요. 처음부터 90일 동안도 3개월 동안도 4%가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예외 없이 남은 기간이란 건 5월부터 12월까지잖아요. 남은 기간은 모두 다 올랐습니다. 43% 올라간 적도 있고 가장 최근에 보면 13%가 올라갔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거의 통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어요. 그것은 역설적으로 보면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반등하는 것도 있죠. 물론 여기에는 다 각각의 시대 상황이 있죠.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30년대는 미국의 대공황 시기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전부 다요. 다음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나스닥인데 나스닥은 S&P 500과 약간 색깔이 다릅니다. 나스닥은 기본적으로 빨간 게 많죠. 좋으나 나쁘나 빨간 게 많았다는 걸 여러분 꼭 유념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나스닥은 항상 좀 성장해 있는 느낌이 많았죠. 기술주라든가 그리고 그런 것들은 헬스케어 이런 것들이 비중이 많았던 것이 팩트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올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8% 이상 떨어졌던 해입니다. 73년, 71년에 생겼다 그랬습니다. 나스닥은요. 73년, 84년, 2001년, 2002년, 2005년, 2008년 리만 사태 때까지입니다. 첫 한 달 동안요. 4%, 5%, 0% 그러지만 2005년과 2008년은 플러스가 나긴 났어요. 그렇지만 두 달 때 3개월 째 되면 또 이들도 마이너스로 또 달았었어요. 나스닥은
결론을 보면 크게 재미없었다는 얘기입니다. 2달, 3달 때. 그런데 더 걱정되는 것은 남은 기간이 있죠. 남은 기간도 2005년 제외하고는 계속 안 좋았어요. 나스닥은. 물론 이거 팩트니까요. 뭐 서운해하실 필요도 없고 좋아하실 필요도 없겠고요. 여하튼 나스닥보다는 상대적으로 과거의 통계만 보면 S&P이 조금 더 안전했다. 그리고 S&P는 반등한 경우가 많았지만 나스닥은 오히려 반등한 경우보다 하락세를 더 보인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나스닥은 항상 S&P 500보다는 좀 신설리 성장에 좀 많이 꽂혀 있던라든 그런 기업이 있다는 것들 염두에 두시면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통계를 봤을 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가 2년 차잖아요. 2년 차였을 때도 시장의 흐름이 좀 역사적으로 좀 뭔가 공통된 점이 있었다라는 그런 지금 차트를 들고 오셨는데 그럼 올해는 플러스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해드리기 위해서 그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많은 분들이 1월부터 4월까지 엄청 떨어졌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얘기 듣는 것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한국 주식만 하시는 분들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는 이런 게 귀에 안 들어오지만 떨어질 때 되면 또 많이 듣는 얘기가 셀 인 메이저. 5월에 팔고 10월 말에 돌아와라 이 얘기를 많이 들으시잖아요. 근데 이것도요. 최근 30년 동안에 보면 맞아요. 1990년부터 지금까지 한 30년 동안에 보면 평균적으로 S&P 500의 기준이 3.5% 정도 떨어집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팩트 분명히 맞는 얘기가 맞고요. 반면에 그 같은 시기에요. 진짜 흥미로운 것은 그 같은 시기에 두 가지 섹터는 플러스 한 5%에서 6% 납니다. 두 가지 섹터. 그게 필수 소비재랑 헬스케어입니다. 필수 소비재나 헬스케어는 셀인 메이부터 바인 10월에 옥토버에 들어온 그 6개월 동안에 그 두 개 섹터는 5.6% 정도 평균 올라가는데 한 번도 예외가 없습니다. 확률은 100%가 그들이 올랐어요. 무슨 얘기냐면 다 안 좋은 것이 아니야. 분명히 찬스는 분명히 어딘가 있고 과거에 어떤 시저널 이펙트를 계절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통계도 있다 말씀드립니다. 다만 지금은 두 번째 해잖아요. 이제 그림 보여드리면 또 하나 얘기가 지금 2년 차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미국의 대통령 선거 중간중간에 중간선거 2년 만에 있네요. 이제 올해 중간선거로 많이 들어오셨을 텐데요. 보시면 대통령 임기 2년 차입니다. 지금 딱 2년 차인데요. 평균 고점 대비 하락률이요. 고점 대비 하락률이 17.1%입니다. 평균 대비 고점 대비 17.1%. S&P 500이 지금 13.3% 정도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월부터 4월까지 고점 대비랑 마찬가지인데 1월 2일이 고점이었으니까 숫자가 같을 텐데요. 미드텀 기간에 마이너스 17.1%가 나왔고 더욱더 흥미로운 것은 그 다음 1년은 또 32% 올랐어요. 그 다음 1년. 물론 이게 13%였기 때문에 평균으로 보면 4%만 더 떨어질 수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이건 앞으로 계속 댓글 쓰시는 분들은 통계 갖고 어떻게 통계일 뿐이라는 건 여기서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그냥 댓글 쓰시는 분의 그냥 심정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어찌됐건 통계적으로 보면 17%가 떨어지는 것이 상례입니다. 상례. 근데 지금 13% 떨어진 거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나 올랐으니까. 특히 언제부터 올랐습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20년 3월 23일부터 대박이 난 거거든요. 지금 주시장이. 그렇죠. 그날이 2020년 3월 23일이 팬데믹 때 바닥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워낙 많이 올라왔으니까 제가 금요일 토요일 날도 좀 방송하면서 강의하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너무 미국 주시장은 환상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새로 들어온 겁니다. 지금. 그리고 설마 미국 주시장이 떨어지리랴 생각조차 안 한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테슬라를 생각한 거죠. 테슬라 10배 낫다. 그 결과만 갖고 친구 중에 누구 하나 친구 중에 사돈의 팔촌이고 테슬라를 번 사람 주변에 있거든요. 주위에.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될 줄 알고 바로 하면서 하면 될 줄 알고 또 작년 이맘때는 대부분이 밈스탁에 미쳐 있을 때입니다. AMC나 게임스탑 얘기 안 하면 부사장님이나 뭐 이학영 위원님 저 양반들은 주식이랑 아무 상관없는 얘기만 떠든다. 왜 지금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딴 걸 하느냐 하면서 그런 게 미친 듯이 올라갈 때거든요. 올랐다 떨어져 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익숙하신 분은 미국 주식은 무조건 올라갈 줄 알죠.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미국 시장도 늘 떨어지는 게 크게 떨어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평균입니다. 평균. 이거는 첫 해, 두째, 세 번째, 넷째 보면 평균적으로 미국 시장도 연간 보면 평균적인 하락폭이 딱 13% 정도 나오는 겁니다. 12.9, 10.1, 11.3, 13.1 나누기 4 하면 딱 그거 아닙니까 지금. 13% 정도는 늘상 떨어지는 거예요. 고점 대비. 다만 지금은 너무 최근에 2년 동안 워낙 올라갔기 때문에
충격으로 받아들일 뿐이죠. 그렇지만 부사장면에서나 오랫동안 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늘 있었던 일인데 전혀 새로운 게 아닌데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장은 아니다. 미국장도 뭐 메롱이다 이런 거는 저는 뭐 약간 이해가 하기 힘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사장님? 저도 이제 그 토요일 날 말씀드렸지만 10명 중에 7명이 믿음이 있어요. 시장에 대한 믿음, 상승에 대한 믿음, 올라갈 거다 하루 믿음이 있는데 은행보다 더 믿는 겁니다. 그게 폭이. 그러니까 사실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믿는 건 맞는데 반드시 올라간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어려워 겪고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거기 나오는 것처럼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방법. 포트폴리오를 S&P 500에 국한시키는 거 그런 거 외에는 없으니까요. 그거 참고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일 이제 그렇게 크게 올라갈 거를 믿은 분들이 하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비판하실지 막 엄청 댓글로 뭐 욕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바로 쏙슬 아닙니까, 쏙슬. 쏙슬. 쏙슬이요. 예, 쏙슬이죠. 반도체 세 배짜리. 네, 세 배짜리 세 배짜리만 모두에 관심 있는 겁니다. 그럼 세 배짜리로 계속 모아가겠다 마음 먹으면 제가 늘 그럽니다. 계속 모아가시라고. 그렇죠. 계속 그렇게 계속 모아가면 되는데 중간중간에 업다운을 무시하면 되잖아요. 근데 업다운을 보면서까지 쏙스를 계속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거는 저는 그게 바로 쉽게 해서 초심에 어긋난다는 거죠. 저는 쏙스리나 부사점 이런 거 왜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분들이 틀렸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분들 하셨다면 계속 그렇게 꾸준히 하실 수밖에 없다고 보셔야 돼요. 중간에 업다운을 보고 스트레스 받으면 본인 잘못이죠. 뭐. 본인만 스트레스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과거에 네네. 들어보시면 5월에 팔라는 얘기가 어느 정도 맞았고 또 길게 보면 안 맞잖아요. 과거 통계를 보게 되면. 그렇죠. 이게 예, 아까 말씀드린 90년 이후 그렇죠. 30년 맞았는데 네. 1928년 보면 또 맞지도 않습니다. 지금. 네. 근데 뭐 이번엔 반대가 최근만 돼야 보면 되는데. 또 맞을 수도 있죠. 이번에 반대가 되겠죠? 그건 모르죠. 그건 희망 고민이고 저는 이번에도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1월부터 4월까지 워낙 많이 떨어진 건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월가 시각 두 변만 같이 잠깐 네. 보겠습니다. 비모의 수석 투자 전략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견조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연간 전망은 계속 상향되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과 연준의 정책 결정에 대한 결정이 이번 주에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난주에 PC, 코어 PC가 핵심 그런 PC가 생각보다 적게 나왔지만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얘기하고 있겠고요. 마지막 2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와튼스쿨의 제레미 스길 교수는 워낙 자기 목소리 내는 분인데요. 현재 증시가 바닥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팩트는 이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여전히 매력적이라는 가격이 왔다는 얘기죠.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장기 투자에게 지금 고점 대비 18% 이상 정확히는 13.3% 하락한 팩트 자체 그리고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이 PR 18배 수준 정확히는 17.9배가 나왔습니다. 오늘 가격으로 보면 그러면 매우 매력적인 수준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다만 이번 장기적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그 투자자분들이 나는 시각을 짧게 보는지 하루를 보는지 한 달을 보는지 3개월 보는지 아니면 6개월, 1년, 2년, 10년을 보는지에 따라서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이제 제가 쭉 채팅창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서 우리 미국의 그 공포 심리 지수 이런 거 보는 빅스 지수가 있잖아요. 높습니다. 우리는 또 3프로 TV 댓글 지수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 지금 얼마나 많이 힘드신지에 대해서 그렇죠. 댓글을 쭉 보면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정말 장기 관점에서의 미국 시장의 우상향 이야기를 하지만 그 흐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서도 정말 많은 등락과 우여곡절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렇죠. 우리는 그 시기를 다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제 두 분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장기 투자 그리고 오히려 매력적인 가격에서는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은 좀 볼멘 소리를 할 수 있을 법한 그런 말씀으로 들리실 그렇죠. 수도 있을 이해합니다, 것 저는. 같아요. 예. 근데 좀 장기적으로 그 본다라는 게 평균 한 20년을 이야기하는 건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과연 20년 동안 투자를 하시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가에 대해서는 또 각각이 답을 다르게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과 또 생각하시는 관점이 다 다르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어쨌든 돈을 벌기 위해 자산을 그렇죠. 불리기 위해서 네. 주식 투자를 하시는 거니까 조금 더 긍정적이고 좀 넓은 마음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면 스트레스를 좀 덜 받지 않을까. 동의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좀 힘드셔서 지금 이야기들이 귀에 잘 안 들어오실 것 같아서 언젠가 요거 딱 들어오는 날이 네. 5월 안에는 좀 왔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5월의 첫 거래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부디
한국장도 네. 미국장도 5월에는 좋은 이야기들 많이 들려오기를 바라보면서 이번 주에도 준비할 소식들이 참 많아요. 맞습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어김없이 매일매일 6시 30분에 저희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